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일단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요. 첫째, 조건부 확률의 뜻을 안다.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안다는 거고,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곱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오늘 배울 게 좀 많네요. 자, 가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PA라고 하면 맞죠? 뭐로 알고 있죠? NS 분의 NA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샘플셋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는 몇 개 있느냐? 그게 바로 PA다 라고 할 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 바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식은 정이니까 우리가 암기를 딱 하면 되겠습니다. 뭐분의 PB분의 PA 교집합 B다. 원래 명칭은 교집합이 아니라 곱사건인데 그냥 편안하게 교집합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샘플셋이 있고 맞죠?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과거에는 과거의 P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이렇잖아. A가 발생할 확률. 맞죠?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조금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A가 발생할 확률이 맞는데 전제가 있죠. 맞습니까?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지금 뭡니까? 색깔을 가지고 쌤이 한번 표현해 볼까? NS가 이 노랑이라고 한다면 맞죠? 노랑분의 요 파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노랑분의 파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분모 자체가 바뀌죠. 맞습니까? 분모가 뭐로 바뀌었어? B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PB분의 이 초록분의 어, 노랑 한번 해볼까요? 초록분의 노랑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엄연히 A가 발생할 확률인데 여기서는 분자에 A가 통으로 들어갔지만 여기는 분자에 A가 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맞죠? 그러니까 B랑 겹치는 부분만큼만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모집단의 축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모집단의 축소다 뭐 필기는 안 해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거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A 사건을 다시 샘플셋 S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을 갖다가 1, 3, 5, 7, 9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을 1, 3, 6, 8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맞죠? P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체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5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P의 A 바 B라고 하는 것은 분모 자체가 PB니까 맞죠? 분모 자체가 PB니까 얼마나 PB는 우리가 PB는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NS분의 NB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P의 A교집합 B는 역시나 NS분의 N의 A교집합 B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PA와 B는
PB가 지금 얼마분의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S가 원소 몇 개? 10개죠. 10개분의 4개니까 요거 10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0개분의 A교집합 B면 둘이 겹치는 게 몇 개입니까? 2개죠. 맞습니까? 그래서 10분의 2 정리하면 4분의 2 해서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 조건부 확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일단 쌤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조건부 확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 어려워하냐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어려워하게 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이거. 무슨 말이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분의 뭐로 알고 있습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알고 있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 지금 P분의 P, 확률분의 확률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거 분의 추상적인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꼼수를 활용을 하는 게, 최대한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는 데만큼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얘가 지금 ns분의 nb고 얘가 ns분의 na교집합 b잖아요. 그러면은 ns를 약분하면 이거 뭐라 쓸 수 있습니까? nb분의 n의 a교집합 b라고 쓴다. 맞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한결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했던 거랑 좀 달라. A가 있고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어요. 그리고 P, 내가 P에 A, 바 B를 물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원래 공식은 PB분의 P에 A 교집합 B잖아요. 그 P분의 P니까 이게 번분수로 나타난다고. 뭐 분의 뭐 분의 뭐 분의 뭐. 맞죠? 원래는. 근데 쌤이 지금 제안하는 건 뭐라는 거죠? 아, 이거 PB분의 P의 A교집합 B는 사실상 뭡니까? NB분의 N의 A교집합 B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NB가 얼마입니까? 3개고 A교집합 B가 얼마예요? 1개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3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공식은 존재하지만 실전에서는 조건부 확률은 문제를 실제로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굳이 인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최대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수능에서는 조건부 확률 그려봤자 뭐 표 주고 거기서 분모 찾고 분자 찾고 하는 건데,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식이 있다. 공식은 잘 알아두되 그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름 하에 나오는 건 별로 없고, 실제 조건부 확률 문제는 그냥 분모 잘 찾고 분자 잘 찾으면 되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건부 확률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은 설명을 했어요. 조건부 확률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의 학습 목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조건부 확률 방금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 자, 조건부 확률 정리하면은 일단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요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맞죠? 요 공식만 기억하면 되죠. A 교집합 B. 근데 이것을 NB분의 N의 A 교집합 B로 볼 수 있다가 쌤이 말한 핵심 아이디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과 종속으로 넘어가면은 역시나 이 정의가 중요하죠. 맞습니까? 정의가 중요한데, 독립의 정의는 뭐냐면은, 말해봐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말하려 하거든. 근데 독립의 정의는 깔끔하게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다 라고 하면,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P의 A 바 B의 여집합과 같으면서
그 다음에 이건 또 PA와 같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좀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이것만 보고서도, 이 식을 보고서도 내용을 읽어내죠.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발생할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안 발생할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고, 사실 출발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진짜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공식은 바로 이거죠.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모양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P의 A 교집합 B는 P B 곱하기 P A 바 B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A와 B가 독립이면 어떻게 돼요? P A 바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 A 바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죠? P A라고 쓸 수 있잖아요. 방금 A와 B가 독립이면 PA 바 B 대신에 PA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P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A 교집합 B가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 맞습니까? 이렇게 요 공식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순서를 살짝 바꿀게. 독립과 종속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가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공식이냐? 조건부 확률에서 발생하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다? P, B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 A 교집합 B는 P의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의 B 바 A다. 요걸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PB 곱하기 P의 A 바 B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조건부 확률이란 이런 공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공식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곱셈 정리이며, 맞죠? 곱셈 정리이며, 독립의 원래 정의는 이건데, 얘가 역시나 누구랑 만나면, 곱셈 정리랑 만나면 PA 바 B 대신에 PA라고 씀으로써, 또는 PB 바 A 대신에 PB라고 씀으로써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라고 하는 굉장히 깔끔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종속은 뭐냐? 종속은 뭐겠어요? 이 등식이 성립하면 뭐인 거고? 독립인 거고. 맞습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아주 깔끔한 명제 하나를 던져주겠습니다. 독립종속 판단은 뭐로 한다? 직관이 아니라 뭐 한다? 식으로 한다. 오케이? 이 식을 보고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직관적으로 딱 보고 독립이다, 종속이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직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독립 종속의 판단은 직관 파악이 가능한 예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동전 던지기, 활 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까? 가위바위보 이런 거. 처음에 동전이 앞면 나왔어. 두 번째 앞면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독립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주고서 이거 독립이니 종속이니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 우린 지금 조건부 확률을 배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배웠어요. 조건부 확률은 딴 거 없고 A와 B는 맞죠? P, B 분의 P의 A 교집합 B다. 이 공식을 알면 된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NB분의 NA 교집합 B로 접근하면 된다. 하지만 일단 요게 기본적인 정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셈 정리를 우리가 만들 건데 이건 어디로부터 온다? 여기서부터 온다. 맞죠? PB를 여기다가 뭐 해주기만 하면 곱해주기만 하면 그러면은 P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P B 곱하기 P의 A 바 B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P A 곱하기 P의 B 바 A라고 쓸 수 있다. 이게 곱셈 정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판단할 건데 이것도 역시 어디서부터 온다?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독립의 정의라고 한다면 뭡니까? P의 A 바 B랑 P의 A 바 B의 요 사건이 그냥 PA와 같다. 이게 정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발전되어서 얘가 누구랑 만나서 곱셈 정리와 만나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독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이며 독립 종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직관을 활용하지 않고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독립 종속을 판단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약간의 센스 있는 통찰력을 한번 가져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표현 써볼까? 독립이면 곱셈이 깔끔하다. 맞죠? 독립이면 곱셈 정리가 굉장히 깔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곱셈 정리가 이거잖아. 별로 안 예쁘잖아. 맞죠? A 교집합 B는 B 곱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독립이면 곱셈이 굉장히 깔끔해지죠. 그럼 A 교집합 B 하면 그냥 PA 곱하기 PB. 오케이? 독립이면 곱셈이 매우 깔끔해진다. 그 다음에 참고로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얘랑 연결시키면 뭐이면 배반이면 뭐가 깔끔해지는 거야? 덧셈이 깔끔해지죠. 맞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는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내가 열어줄게 PB 빼기 잠깐 안녕 빼기 A 교집합 B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배반이면 이게 얼마니까? 0이니까 그냥 둘이 다 하면 끝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